그러니까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거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제 풀린다고 하니까 신도시 2억씩 올랐다. 이거는 일기 신도시. 근데 이제 집값 취소자 고심 커진 윤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거네요. 분당 시범 한양 평촌 목련 아파트 2억 급등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근데 확실히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방향은 푸는 방향인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안 오른 거 내가 지금 무주택이면 갭 끼고라도 들어가 놓는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또래 이제 30대 중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기에는 일산 좋은 것 같아요. 갭이 아까 보니까 싸네요. 그렇죠. 갭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 당연히 5, 6억 내가 7억 없죠. 근데 갭으로 보면은 내가 빡세게 모았으면 지금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아마 그 보고 계신 분들이 에이 일산은 좀 그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일산이 그래요, 뭐 평촌이 그래요, 3번이 그래요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아닐 뿐이지 남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안 오른 거 들어가야 돼요. 있을 거예요. 안 오른 거. 예. 안 오른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답일 수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기 신도시에서 역세권에서 가까운데 평수 30평 넘어가면서 가까운 거 그리고 안 오른 거 그죠? 그렇죠. 연식에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역세권에서 알고 보면 걷기는 힘들다. 네네. 거기는 조금 더 외지다. 네. 그거는 이제 내가 보는 기준인데. 근데 그러니까 걷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걷기 힘들다 그래서 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가느냐 이런 건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리고 이제 30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35살에 들어가면은 재건축 15년 걸리면 50살에는 그래도 문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5세이신 분들은 문 열려면은 80세까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 세대를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이게 강남 재건축은 오히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 눈 다 보고 있으니까 압구정 현대 뭐 어떻게 됐다 이러면은 기사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한 곳이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음아파트는 도대체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음만은 달리고 싶다는데. 지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막 급등하는 애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눈에 훅훅 들어오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 그 좀 튀는 애들은 항상 선생님의 관심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그 옆에 있는 애들에서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동별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런 뭐 단지별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뭐 돌아가면서 단지마다 완화해주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모르겠네요. 그 뭐 방법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겁니다. 지금 규제 완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다. 특히 저분 귤지사님. 아 원희룡 지사님 전 지사님.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안 할 거라는 말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50%만 믿고 50%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는 얘기는 좀 움직이지 마 너희들 약간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가 아니라 물론 속도 조절은 하겠죠. 뭐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여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희룡의 로드맵은 뭘까? 머니S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이게 4월 18일 기사니까 오늘 이때 기사니까 월요일쯤이었죠. 네네네. 이게 부동산 대책 밑그림이 공개된다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공개 안 하고 조금 더 지연하기로 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아마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 그 월요일쯤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들고 뭐가 나올까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분위기가 조금 지연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로 가면서 글쎄요 지금 눈앞에 아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인 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거기가 지금 불붙어 붙어서 좀 달아오르는 분위기에 이거 완전히 휘발유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형태의 풍선 효과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매매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 고개드는 전세난, 이렇게 전세난 가능성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현실화되는 시점 전까지는 계속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송파, 성북, 광진, 도봉구 여기는 전월세 물량이 엄청 줄고, 그죠? 거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급전세들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를 주느니 매물을 좀 내놓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중과 완화하니까. 중과 완화하니까 세를 주느니 좀 팔자. 왜냐면 이번에 이제 세를 내놓는다는 거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지 세를 내놓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가는 때 맞춰가지고 이번 사이클에는 그냥 팔까? 어차피 중과도 풀어준다는데. 그런 거죠. 그 서울 전 지역이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실상 중과만 빼줘도 많이 안 오른 것들은 좀 팔만 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진입한 것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신규 계약 같은 경우는 5% 상한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이고 이제 아마 전문가분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표현이 좀 자극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집값의 단기적인 상승을 그 속도는 조절하더라도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정부는 시장의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이게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했더니 집값 오른다고 보고 규제를 지금 완화하려고 하니까 집값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뭘 해도 오르는 시장. 그러니까 뭘 해도 오르고 뭘 해도 욕먹는 시장. 그런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결국은 그래서 양도세 중과도 일단 면제 조금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차피 없는 공급 물량에서 조금이라도 공급 물량을 늘려주는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급을 열심히 이제 준비하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규제 완화가 오를 거예요. 규제 완화로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이는 쪽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된 공급 물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양성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이제 물량이 돌기 시작할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정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속도 조절하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상승은 용인하고,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그 물량들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뭐 한 2, 3년간은 흔히 말하는 우리 공급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2, 3년간 다주택자의 물량들을 풀어놓고 난 다음에 뭐 투자자 들어오니까 또 모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후에 좀 장기적인 안정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거 기사 이거 한번 보시죠. 꿈틀대는 서울 집값 매수세 한풀 꺾이나 뭐냐, 기준금리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담대 6% 넘는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종부세. 종부세가 이 6이라는 숫자가 익숙한데 이게 6%인데 맞네요. 6% 넘으면은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가속화되면은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가격 상승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도 금리 압력 때문에
어쨌거나 가격 상승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만 보는 건데 네. 우리가 말하는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뭐 거의 뭐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뭐 갭 투자하는 분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네네. 레버리지 받아서 한 분들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거 금리 올라가면 타격받는 게 실거주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로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거주만 살 수 있는 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잘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거를 추가해서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다주택자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약간의 상승을 용인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네. 여기에 시장 환경도 금리 인상되는 분위기 있으니 좀 올라가는 부분이 덜 할 것이다. 실제로 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청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미분양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분양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미분양이 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락의 징조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징조를 얘기할 정도의 그 물량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검단 같은 경우 있죠. 네. 검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고분양가로 했던 데는 분양이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쫄리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벌써 시장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정부 쪽에서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줘서 그 매물이 나오게 하는 네. 이렇게 뭐 케찹을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네.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으나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거죠.